네, 오늘은 지방재정 분석 진단이라는 제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큰 지표가 이 지방재정 분석 진단이라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올해 9월이나 10월쯤 되면 전년도 결산, 그러니까 2020년도 결산을 가지고 평가하는 분석 진단 지표가 나옵니다. 예전엔 되게 늦어가지고 1년 넘어서야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한 9개월, 10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국 지자체 결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몇십 개 되는 지표를 비교를 한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이걸 등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가 이거를 지금 매년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등수를 매기면 좋게 평가받은 데야 아무 문제 없겠지만 평가 나쁜 곳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안 합니다.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개를 하지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저희가 나름 논란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논란이 적은 쪽으로 아주 디테일한 지표를 가지고 분석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살림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그런 결과들이 지표별로 이제 되어 있고요. 아마 한 40개 정도 되는 지표가 있는데 지표마다 등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분석을 한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벽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뭔가 평가를 해야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지표가 더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지표 자체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아무튼 지방재정 분석 진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표를 얘기를 하면 뉴스나 이런 언론 같은 데 조금 보도가 되긴 하는데 기자분들도 이게 잘 어려우니까 이걸 잘 보도를 못 해요. 조금씩 요즘 좀 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조금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의 지표를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년 지표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되게 깊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그건 저희 보고서를 보시고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행안부에서는 계속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거를 계속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번에 지금 이제 올해 9월 10월에 나올 거 말고 작년 말에 나온 지표의 가장 큰 기준의 차이는 뭐냐면 잉여금 제도예요. 저희 연구소가 계속 잉여금 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재작년에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기재부 장관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빨리 집행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낸 보고서가 그 모 신문의 일면 톱으로 보도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때 파장이 컸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대한 재정 분석 진단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잉여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역시나 행정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제 평가를 더 확 바꾸진 않고 조금씩 바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창고 자료로 있었던 잉여금 지표가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 좀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시군구별로 따로 분석도 하고요. 그 같은 시여도 규모에 따라 따로 분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시도 100만 넘는 시가 있는가 하면 5만밖에 안 되는 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형별로 그 가나다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만 요 지표는 행안부가 직접 안 하잖아요, 요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매년 이걸 분석해서 행안부에 주면 행안부가 그거를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0월에 발표가 되면 11월에 2022년도 예산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든 의회 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예산안에서 반영된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산하고 예산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 내용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 따로 흘러가고 결산 따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결산을 신경 안 쓰게 되죠. 특히나 예산 부서에서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하는 부서는 회계과, 재무과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예산과는 예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산에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그게 피드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안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요. 예산 부서는 본청에 있는데 결산을 하는 재무국은 덕수궁 저쪽에 서소문 청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두부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도 했는데 그때 보면 예산과가 오지 않아요. 결산을 하는 재무과에 한 분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은 정말 찬밥 신세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결산은 어디서 하느냐? 기재부에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감사원을 주면 감사원이 그걸 4월 달까지 검사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 제출을 해요. 사실은 2월 10일이면 결산 수납 처리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인 결산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한 2달 정도 검증을 해가지고 감사원이 진행을 합니다. 지방은요, 감사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고 그리고 세팅,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적인 거는 회계과나 재무과가 하는 그런 이원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재정분석 진단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공에 용이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이 파일이 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파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건 한글이고 어떤 건 엑셀이고 어떤 건 PDF고 굉장히 달라요. 그나마 나아진 거예요, 이게. 예전에 20년, 25년 전에 제가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는 일반인들은 파일을 볼 수 없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본인들도 파일의 성질을 몰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계획성 지표가 많이 생겼어요. 세 번째 문제는 가중치가 있는데 이 가중치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결과만 나오지 그래서 왜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하는 자료에는 가중치를 좀 최대한 없애고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그 외에도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보시면 이 지표들의 한계점이나 문제점들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개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됐는 걸 평가도 하지만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도 하거든요. 뭐 체납이 어느 지역이 특히 심하다든가 또 잉여금이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다거나 또 이제 민간 위탁이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다거나 적다거나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 그 검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우리는 특별히 뭐가 지표가 나쁘구나 하는 걸 가지고 가서 그 지표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쁜 지표를 조금씩 고쳐나가면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2019년 결산기준 재정분석진단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2020년 재정분석진단도 곧 나올 겁니다. 참고로 팁 하나 더 드리면 그 관련돼서 보조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공시라는 자료인데 이 재정공시라는 자료는 2월 달에 예산 기준으로 한번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8월 말에 결산 기준으로 공개돼 있어요. 이거는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까지 해서 있고 설명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지자체의 결과 우리는 도대체 몇 등이지? 누가 잘했지? 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